윤리학연구소 191번째, 191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번째 얘기는 191번째 한 번째 이야기는 일제철학의 사회정의와 정치철학 구조예요. 일제철학에서 사회정의와 정치는 외부 제도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질서에서 출발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치 질서의 근원은 일심에서 비롯된 참됨의 드러남이며 이렇게 드러난 참됨의 이치는 발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발음이 내재적으로 보존된 것이 마음의 중심인 정심이며 그 정심이 모습이 우리한테 내적으로는 선으로 불리게 되죠. 이렇게 발음이 내재적으로 보존된 선과 선함이 이러한 선이 뇌가 보존되고 있으니 선함이 되겠죠. 이 선함이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개념이 뭐예요? 의예요. 의. 이 의가 바르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걸 정의라고 하고 공동체 사회에 이 의가 흐를 때 그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치 철학에 있어서의 정치 구조는 마음, 즉 참의 발음이 유지되는 마음의 정심의 상태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는 곧 개인적 도덕과 공동체의 윤리를 지니게 하죠. 그런 것은 곧 마음의 바른 질서를 지닌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확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서 너로, 너에서 남의 확장된 관계로 정의가 구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정의로운 사회, 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나는 남의 확장된 관계가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고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질서정연한 사회입니다 해서 정의사회가 구현이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의사회가 구현된 곳은 정의의 질서가 드러나는 정치라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정의의 질서가 드러나는 정치라는 것은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죠. 조화로운 사회, 질서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사회 질서의 근원이 어디에서 되는가를 우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질서의 근원은 일치철학에서 근원의 자각과 일치하는 사회적 질서는 결국 뭐죠? 우리는 일치 상태라는 개인의 상태를 우리는 일침과 일치의 깨달음의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의 상태를 우리는 도를 알았습니다 라고 해서 득도하고 투도 줄탁동시 그 다음에 천인합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질서가 곧 공동체 사회로 확장이 되는 그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심의 흐름이 올라탄 일지는 참의 모습을 지니고 이 참의 모습은 발음을 유지하며 발음은 내적으로 선함을 우리가 행위적으로 의를 지니게 합니다. 그래서 발음은 마음의 중심이자 기준이 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선은 내면 윤리이며 정신이 우리한테 내적으로 보존이 잘 되었으면 그것을 선함이라고 해요. 선함이라고 하고 의는 외적 실천 윤리로서 사회적 실천이 드러나는 작용이죠. 이걸 뭐예요? 정의 구현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곧 사회 정의는 발음을 따르는 마음의 중심에서 즉 정신에서 시작되는 점등적인 윤리의 확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일지는 보이는 유형계에서 질서가 도출되는 뭐예요? 시원 최초의 시작점이 일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지 상태의 그 위는 뭐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무형계이고 일지서부터는 우리한테 내적으로 어때요? 선함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이 선함이 유지되는 그 모습의 근원이 뭐예요? 정심이잖아요. 따라서 일지는 정심으로 보이는 유형계에서 질서가 도출되는 시원이다. 자, 인간관계의 구조를 볼까요? 인간관계의 구조를 보면 도덕과 윤리는 다양한 인간관계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공동체에서 실현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설명하면 도덕에서 도의 한 가지 표현은 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표현은 도는 나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덕은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자신과 타자의 바람직한 관계의 실현을 뭐라고요? 그걸 도덕의 실현이라고 되는 거지. 따라서 이것을 도덕의 실현이 되는 거고, 도덕의 실현을 줄여서 덕의 실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덕이 실현됐을 때 우리는 뭐를 느낀다고 그랬어요? 행복감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알고 타자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맺는 나누남의 도덕의 확장은 진정한 나를 알게 된 내가 나에서 출발하여 너를 거쳐 남에게까지 확장되도록 하는 윤리의 확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간관계의 구조는 뭐예요? 관계의 확장인데 무슨 관계의 확장이에요? 정심의 관계의 확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누남의 의미를 보면 나는 자기 수양의 의미로 수신, 수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으로서 수양을 의미하고 너는 상대와의 바람직한 관계를 지향하는 실천의 덕의 실현이에요. 실천의 덕으로서 덕의 실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에서 비롯된 확장된 관계가 작은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적 관계를 뭐라고 그래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남에 대해서는 뭐죠? 남은 너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를 제3자인 타자까지 확장하여 바람직한 관계를 공동체 사회 구성원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을 뜻하죠. 그러므로 나, 너, 남의 사회적 관계는 나에서 비롯하는 도덕적 실천 관계를 점증적으로 확장시키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나에서 너에서 타자. 이 타자가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넘어갈 때마다 뭐예요? 관계 윤리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관계 윤리요? 확장적 관계 윤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회정의의 형성을 했어요. 사회정의라는 건 결국은 확장된 관계윤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윤리가 확장되면 사회정의가 자연스럽게 형성돼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사회정의의 형성이 점차 광범해짐에 따라 사회 구현이 실천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드러나는 관계윤리 구조는 선의 보존이 의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공동체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는 질서정연하면서 공정한 관계를 만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균형 잡힌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며 실체적인 공동체의 조화를 이룩하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정의의 형성이란 공동체가 질서정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크기의 확장됨을 포괄적 의미로 해석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정치 질서예요. 이게 정치 질서니까 사회 질서의 관계의 확장 윤리는 우리의 마무리는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은 정치 질서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정직한 지도자가 바르게 적용하는 사회 정의가 제도화가 된다면 그가 있는 공동체 사회에선 바람직한 정치 질서가 형성이 되겠죠. 이를 구조적으로 보면 지도자가 바람직한 리더라면 그 공동체에선 바름이라는 기준이 평정심의 모습은 바른 마음의 질서, 정심이 유지돼야 되죠. 그러고 나서 정심이 유지된 그 개인의 윤리는 도를 알고 덕을 실현하죠. 그래서 도덕적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러한 도덕적 존재가 상대에게 실현을 했을 때 이것은 뭐라고요? 덕의 실현이에요. 덕의 실현. 그렇지만 상대만이 아니라 플러스의
타자들 모두에게 맺어지는 관계는 관계 윤리로서의 공동체 사회가 나가는 윤리의 확장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회 윤리는 점증적인 도덕과 윤리의 확장의 단계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정치 윤리로서의 공동체의 질서 있고 조화로운 도덕의 이상사회 구현, 정의로운 사회 구현으로 확장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질서가 아주 올바르게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국민한테 모든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갈등이 유발이 되고 서로 간에 있어서의 분란과 혼란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겠죠. 이러한 정치의 모습은 정치란 개인의 도덕과 공동체의 윤리 질서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공동체의 사회 제도로 표현한 정치 질서가 사실은 제대로 된 정치 질서입니다. 이 정치 질서가 유일하게 적용된 시대가 고조선 아니었을까요? 고조선에는 뭐 8개의 법조문밖에 없었잖아요. 8조법도. 8개의 법 가지고서 모든 것을 잘 이뤄 나간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당군 사회에 있어서의 맨 마지막에 당군이 사회의 질서가 잘 잡히고 균형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국민이 행복감을 느끼니까 그때 마지막 당군 왕검은 어땠어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갖고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세계는 우리는 미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시대를 지향한다? 고조선을 지향하는 것 같다. 이렇게. 자, 이제 일지로 인한 정치구조 도식을 볼까요? 일지로 인한 정치구조 도식은 하나의 그 구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지, 마음의 근원적 멈춤이 있죠? 좀 더 작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면으로 다 들어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한면으로 다 들어오면 일지 정치 구조는 일지 마음의 근원적 멈춤이죠. 이 일지라는 결국은 일침 상태를 일지와 일치됐다 이거죠. 이 일치된 상태에 있어서 이게 보존 또는 유지가 되면 유지가 됐을 때 이거는 뭐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발음인데 발음에 참된 인식이 참된 모습이 진이에요, 진. 근데 참된 모습이 드러나는 이치,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진리. 따라서 이 진리라는 것은 일심과 일지와 진리라는 것은 이거는 원리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건 진리 그러면은 모든 것이 우리는 참다운 이치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참다운 이치는 그릇 때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발음으로 내려오고 이 발음은 마음의 중심의 질서를 갖게 됩니다. 뭐로요? 정심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정심은 인간의 내면에는 선으로 외면으로는 사회의 실천인 의로 행위의 개념으로 드러나죠.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우리는 타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관계 윤리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선과 의가 밖으로 드러나는 게 관계 윤리예요. 이 관계 윤리는 나에서 너로 남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관계 윤리의 확장을 볼 수 있는데, 이 나라는 거는 도의 영역이에요. 나를 아는 거죠.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너라는 거는 관계를 잘 맺는 거죠. 관계를 잘 맺는 것.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은 선의 실현이에요. 선의 실현. 선의 실현이니까 이 선의 실현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덕이라고 합니다. 덕. 그래서 이 덕을 우리는 적선이라고 해요. 선을 쌓습니다. 이 적선된 행위, 이 행위를 우리는 뭐예요? 도덕의 실현이 도덕의 실현. 도덕의 실현인데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덕의 실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덕의 실현이
네, 남까지 되죠. 그 다음에 타자까지, 네, 너까지 되죠. 타자인 남까지 들어가면 이때는 뭐죠? 윤리적으로 정착이 됩니다. 이 윤리라는 거는 이체의 차례를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화로움을 유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화로움을 유지. 그래서 그 사회 질서는 관계 윤리가 바람직하니까 사회 질서도 역시 바람직한 관계의 의미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관계가 기준이 되고 질서 정연한 사회로 나타나고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는 결국은 중용이 지켜지고 중도가 이루어지고 자리이타가 횡행하는 사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우리는 정의가 구현됐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회 구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의라는 건 뭐죠? 행위로 실천된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행위로 실천된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는 정치 질서를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보는 거죠. 그 완벽하게 이룬 정치 질서는 유교에서는 공자의 대동세계, 불교에서는 미륵불의 용화세계, 그 다음에 유럽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 노자의 소국가는 사카모니의 서방정토, 국락세계죠. 하나님의 나라, 지상천국, 칸트의 보편적 도덕 법칙이 실현되는 세상인 목적들의 왕국. 이 모든 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보면은 뭐 서로 틀린 것 같죠? 아니요. 언어가 틀릴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모두 지상에서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인간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세계로 볼 것이다. 여기 하나 더 하면 뭐예요? 플라톤의 혈연 정치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이러한 정치 질서에 있어서의 정치 철학의 특징을 볼까요? 일제 철학의 정치가는 다음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윤리 중심의 정치, 마음 중심의 정치, 관계 중심의 정치, 정의 중심의 정치가 되겠어요. 첫 번째부터 보면 윤리 중심의 정치는 권력 기술이 아니라 윤리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질서 체계를 얘기하는 거고, 마음 중심의 정체는 정치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혼란하면 정치 질서도 혼란해지고, 인간의 마음이 정심에 유지하면 이거 정치 질서도 다르게 유지가 된다라는 그러한 철학이에요. 관계 중심 사회, 사회는 개인 집합이 아니라 관계 구조의 모습입니다. 이게 뭐죠? 공동체잖아요. 따라서 관계 구조는 뭐를 형성을 해야 돼요? 조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정의 중심 정치, 이건 정의라는 것은 실천으로 내가 행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의 목적은 권력 유지가 아니라 정의 실현으로 질서 정연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라고 해서 이게 뭐예요? 직접 행위로 만들어 갑시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거짓 정치 구조를 볼까요? 거짓 정치 구조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러한 발음의 정치에서 이 발음의 정치를 행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거짓 정치 구조고요. 그래서 일치 철학에서는 왜곡된 정치 구조도 설명할 수 있어요. 왜곡된 정치 구조는 욕망, 즉 부지죠. 멈추지 못하고 허위, 권력 남용, 사회 혼란의 과정을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 위에서 보면 이거는 참의 정치고, 이 위에서 보면 이건 참의 정치고, 이건 거짓 정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이 유지가 되고, 이건 정신이 깨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유지되는 참 정치에는 발음이 이어지고, 이 발음이 선함으로 우리한테 보존이 되고, 이 선함이 의로움으로 드러나고,
그래서 정의사회가 구현이 됩니다. 거짓 정치라는 거는 내가 정신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 즉 부정과 혹은 부정, 이건 부지의 상태죠. 부지의 상태. 이거는 지의 상태고, 일지의 상태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는 여기에서는 위선으로 나타나고 여기는 권력남용으로 나타나서 지배를 하는 지배 구조로 그 지배 구조 위에 권력을 누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주로 뭐를 해요? 이익 추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익 추구. 이익 추구는 어떻게 해요? 나만이 우리만이의 이익 추구를 하게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럼 피해는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한 피해는 국민 모두가 있겠죠. 국민이 대상이고. 여기에는 피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피해가 없어요. 여기서는 뭐예요? 혜택만 주어집니다. 혜택만 주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지차례에서 정치란 마음의 중심 질서인 정심에서 시작된 선과 의가 개인적인 도덕과 공동체의 윤리의 바탕을 지닌 바람직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눠남으로 확정되어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는 윤리 정치 체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